국민연금에 대한 핵심 정보 6가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임의 가입과 임의 계속 가입해야 할지. 둘째, 추납하면 연금 매직인가 건보료 폭탄인가. 세 번째, 국민연금과 건보료 관계를 알아보고, 네 번째, 국민연금 감액 기준과 해결 방안은 뭔지. 다섯 번째, 국민연금 받으면 기초연금 깎이니 연금 많이 받을 필요 없다는데 맞는지. 여섯 번째, 국민연금 개혁하면 많이 내고 늦게 받는데 당겨받을까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핵심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임의 가입과 임의 계속 가입해야 할지입니다. 저는 공무원연금 수급자입니다. 현직 공무원은 국민연금 임의 가입을 할 수가 없지만 저는 22년간 공무원으로 재직 후 퇴직하고 공사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임의 가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18세 이상 학생이나 군인,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가 대표적인 임의 가입자입니다. 가입하고 싶으면 가입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면 됩니다. 직장 가입자는 절반은 회사에서 내주지만 임의 가입자는 내가 다 냅니다. 자녀가 18세가 되면 임의 가입을 해서 한 달치만 보험료를 내시라고 했습니다. 국민연금은 액수도 중요하지만 가입 기간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빨리 가입하면 유리합니다. 나중에 취업하면 18세부터 취업 때까지 안 낸 보험료를 최대 119개월치까지 추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추납할지 말지는 연금 타기 전에만 결정하면 됩니다. 전업주부 임의 가입도 추천해 드립니다.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가 임의 가입하면 소득공제 혜택도 받지 못합니다. 남편 사망 시 유족연금이 나오는데 그 유족연금과 내 노령연금을 비교해서 유족연금이 더 크면 내 노령연금은 버려야 합니다. 아깝죠? 그래서 임의 가입 안 하시는 분들이 꽤 됩니다. 잘못된 선택이라고 했죠.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남편이 죽어야 나오는 유족연금 바라보고 평생 내 연금 없이 사는 건 옳지 않습니다. 부부가 건강하게 살다 비슷한 시기에 죽길 희망하며 임의 가입하십시오. 낸 금액의 7배 이상 받네요. 대학 1년 선배가 9만 원짜리 딱 10년 내고 지난달부터 국민연금을 받는다고 페이스북에 올린 걸 캡처했습니다. 월 25만 2,390원을 받네요. 10년간 총 낸 금액은 1,080만 원입니다. 향후 20년만 받아도 총 7,400만 원이나 받네요. 낸 돈의 7배입니다. 56세인데 지금이라도 임의 가입하는 게 좋을까요? 저는 가입하시라고 합니다. 연금으로 받으려면 최소 10년을 가입해야 합니다. 56세에 가입해도 10년 후인 66세에는 연금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공무원 임용 전 국민연금 몇 년 내셨다면 공무원 명퇴 후 임의 가입과 임의 계속 가입 신청해서 10년 채우면 됩니다. 56세에 가입해서 10년 채우려면 66세까지는 보험료를 내야 하는데 임의 계속 가입은 65세까지만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임의 계속 가입 신청은 65세까지 해야 하지만 보험료 내는 건 따로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 65세 넘어도 보험료 낼 수 있습니다. 그동안 보험료를 한 번도 안 냈더라도 60세 전에 임의 가입해서 10년 넣고 70세 연금 받을 수도 있습니다. 직장에서 60세 정년퇴직 후 2년 지나 62세에 임의 계속 가입 신청을 했다면 60세부터 62세까지 안 낸 보험료를 추납할 수도 있습니다. 64세에 연금을 받을 사람이 60세 퇴직 후 62세에 임의 계속 가입 신청을 해서 64세 연금 탈 때까지 보험료를 낼 수 있는데 이때 60세에서 62세까지 안 낸 것도 추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유가 있다면 연금 수급 나이까지는 임의 계속 가입하면 연금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임의 계속 가입도 하고 연기연금도 신청할 수 있나요? 조기연금 선호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미친 짓이라고 하실 것 같네요. 정상연금도 당겨서 받으려 하는데 연기한다니 참 이러실 것 같은데 거기에 수급 나이가 되었는데도 계속 보험료를 내겠다니 미쳤다고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임의 계속 가입도 하고 연기연금도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둘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합니다. 즉 64세가 연금 개시 나이인데 연금 개시를 2년 뒤로 미뤄도 미룬 2년간 임의 계속 가입 보험료를 낼 수는 없다는 겁니다. 연기연금을 신청했으면 임의 계속 가입 보험료는 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임의 계속 가입 시 보험료를 하염없이 내는 것보다는 연금 개시 나이까지만 내는 게 유리합니다. 연금 개시 나이가 지났는데도 아직 10년이 안 되었다면 할 수 없이 10년을 채워야겠지만
이미 10년을 채웠다면 연금 개시를 하든지 연금 액수를 늘리려면 연기연금 신청을 하면 됩니다. 두 번째, 국민연금 추납에 대한 이슈입니다. 추납이 연금 매직인 사람도 있고 추납 때문에 건보료 폭탄 맞은 사람도 있습니다. 확실한 건 추납하면 연금이 많이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연금이 많이 늘어서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탈락한 겁니다. 추납은 과거 한 달치라도 보험료를 낸 사실이 있다면 그동안 내지 않았던 보험료를 최대 119개월치까지 낼 수 있는 제도입니다. 소득 대체율이 가성비입니다. 도입 초기에는 소득 대체율이 70%였다가 10년 후 60%로 줄었고 지금도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올해 기준 42.5%이고 5년 후 40%로 내려갑니다. 옛날 거 10만 원하고 지금 10만 원하고 가치가 다르니까 옛날에 안 낸 거 있으면 내라는 겁니다. 이렇게 추납하면 연금이 올라가는데 그래서 건보료 폭탄 맞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추납하지 않았으면 150만 원 받을 건데 추납해서 170만 원이 되는 바람에 소득 기준인 연 2천만 원을 초과해서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탈락할 수 있겠죠. 추납 전에 추납하면 얼마나 연금이 늘어나는지 시뮬레이션 해보시고 추납을 할지 말지 한다면 얼마를 할지 결정하시면 됩니다. 연금 늘어봐야 건보료로 다 떼인다고요? 추납해서 예를 들어 월 10만 원 연금이 늘어나면 건보료 월 3,500원 정도 더 냅니다. 저라면 건보료 3,500원 더 내고 연금 10만 원을 더 받을 것 같습니다. 추납한 금액 감안해도 손해보진 않으니까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이슈는 국민연금과 건보료와의 관계입니다. 은퇴 후 카톡으로 날아오는 애경사 고지서와 건보료가 가장 무섭습니다. 추납해서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탈락했고 그래서 안 내던 건보료를 내면 억울할 겁니다. 이런저런 소득이 연 2천만 원이 넘으면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탈락합니다. 아무런 소득이 없어도 국민연금 월 167만 원을 초과하면 부부 둘 다 탈락하는데 새해 후가 아니고 새해 전 기준입니다. 이렇게 탈락하면 국민연금 50%의 건보료를 부과합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 180만 원 받으면 그 절반인 90만 원에 대해 건보료를 부과합니다. 올해 기준 보험료율이 7.09%이니까 63,800원 정도 되겠네요. 장기 요양보험료까지 합하면 64,000원이 좀 넘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탈락 기준인 합산소득 2천만 원이 되는지 따질 때는 국민연금 새해 전 금액 100%를 합산하고 건보료를 실제 부과할 때는 국민연금의 50%만 부과합니다. 네 번째, 국민연금 감액 기준과 해결 방안입니다. 개인 사업자는 60세 이후에도 소득이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소득이 월 286만 원을 초과하면 국민연금을 감액합니다. 이자나 배당소득은 포함하지 않고 근로소득과 부동산 임대소득을 포함한 사업소득만 해당합니다. 근로소득은 비과세 소득을 제외하고 총급여에서 근로소득 공제를 하고 사업소득은 필요 경비를 뺀 금액만 계상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다면 월 387만 원까지는 국민연금 감액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이 감액될 만큼 소득이 있으면 국민연금 수령 시기를 뒤로 늦추면 해결됩니다. 소득이 아무리 높아도 딱 5년만 국민연금을 감액합니다. 그러니까 국민연금 수령 시기를 5년 뒤로 늦추면 국민연금 감액 문제는 깔끔하게 해결됩니다. 감액도 맞고 국민연금도 36% 정도 늘어나니까 껌 먹고 알 먹고가 될 수도 있겠네요. 참 공무원연금은 연계할 수 없다는 거 아시죠? 근로소득, 사업소득이 월 250만 원을 초과하면 공무원연금도 감액됩니다. 국민 공무원연금 감액 영상 설명란에 링크해 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국민연금 얼마 받으면 기초연금 깎이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연계 감액 제도는 말이 많아서 폐지되겠지만 그래도 핵심만 짚어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가 되려면 노인 가구 소득 하위 70%에 들어가야 합니다. 소득 인정액 산정 시 국민연금도 합산합니다. 국민연금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 대상자에서 탈락하겠죠. 가까스로 턱걸이 했더라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1.5배 초과해서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을 조금 깎습니다. 국민연금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에서 손해보는 건 맞습니다. 국민연금을 더 많이 받는 방법은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반납 추납이고 앞서 소개해드린 임의가입이나 임의계속가입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기초연금 때문에 이런 방법을 기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잘못된 선택이라고 봅니다. 기초연금은 언제 어떻게 제도가 바뀔지 모릅니다. 기초연금 조금 더 받으려고 국민연금을 멀리하는 건 손실이 더 클 수도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 된다고 다 32만 원 받는 게 아닙니다. 커트라인에 간신히 진입하면 32,000원 정도 받습니다. 간신히 탈락했다면 32,000원을 받을 거 못 받은 겁니다. 탈락했다고 모두 32만 원 손해보는 거 아닙니다. 기초연금 조금이라도 더 받으려고 국민연금 줄였는데 감액제도 폐지되면 누굴 원망하겠습니까? 10년 내면 약 25만 원 정도 받는데 국민연금 안 받으면 기초연금 32만 원 받을 수 있다? 이건 틀린 얘기입니다. 국민연금 25만 원 받아도 기초연금 32만 원 받을 수 있고 국민연금 25만 원 안 받아도 기초연금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어찌 될지 모르는데 일단 당겨받자는 분 많으신데 이 문제는 다들 알고 계시고 논리가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길게 설명해 드리지 않겠습니다. 조기연금 선호자에게는 어떤 논리도 통하지 않는다는 걸 제가 경험했습니다. 핵심은 수명이고 분명 본인도 78세 이상 살 수 있다는 거 아는데도 무조건 조기연금이 답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유리하고 이런 경우는 불리하다. 그런데 나는 소득이 부족해서 손해를 감수하고 조기연금을 받을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드뭅니다. 노령연금 수급자가 541만 명입니다. 이 중 약 15%인 80만 명이 조기연금 수령자입니다. 생각보다 많나요? 적나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조기연금 수령으로 연금이 깎여도 기초연금 수급자 되는 데는 아무 소용이 없고 유족연금에도 영향은 없습니다. 세금 건보료, 기초연금 여러 가지 고려를 해야 하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세금 건보료, 기초연금 때문에 연금을 꺼린다는 건 옳지 않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추납이나 임의계속 가입 등으로 연금이 월 20만 원 늘었다면 건보료 7천 원 정도 증가합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매월 19만 3천 원 연금이 늘어난 거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건보료 7천 원 늘어난 겁니다. 국민연금 기금도 고갈될 것이고 많이 내고 늦게 받고 가성비도 점점 떨어지고는 있습니다. 공적연금이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니까 개인연금 준비 잘 해야 되겠다. 세금과 건보료 정보를 잘 몰라서 손해보는 일은 없애야 되겠다. 이런 정도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시고 노후 연금 준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연금 강의나 개인 상담이 필요하시면 문자나 메일 주십시오. 감사합니다.